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실의 부교수 정지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비인후과 이과 영역의 가장 흔한 질환인 난청과 난청의 임상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난청에 대한 연구의 최신 지견, 그리고 제가 왜 이비인후과의 의사과학자가 되었는지, 그 필요성과 제가 그로부터 얻은 혜택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위 말하는 우픈 이야기를 담은 만화를 한 컷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환자분은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명도 크게 들려서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환자 이야기를 잘 듣더니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하는 말이 한의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만화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의사들이 소위 이제 난치성 질환인 이명 또는 이제 만성 부비능염 등과 같은 입누과 질환들에 대해서 침이나 아니면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의사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불편함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치료법이 뾰족히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이탈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난청은 감각기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6천만 명의 환자들이 있고요. 2050년이 되면 약 9억 명이 난청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난청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에 대한 재활치료법, 즉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재활치료법만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라든지 아니면 중이 임플란트, 그리고 인공아우 이식수술 등과 같은 치료법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처음 개발됐을 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큰 크기를 자랑했었는데요. 요즘은 그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크기도 매우 작아져서 손가락 한마디만한 크기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활치료법으로 인공아우 임플란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인공아우 임플란트란 수술은 저희가 소리를 듣는 물리적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변경해 주고요. 이 정기적 신호를 이 외부에 있는 자석을 통해서 내부에 이식한 내부 장치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정기적 신호는 이 달팽이관에 심어진 이 전극을 따라서 이 와우 내의 청신경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우리 뇌의 피줄로 뇌의 피줄로 전달해줘서 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80년대 최초의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도시락통만한 언어 처리기를 메고 다녔어야 되고요. 귀 뒤에 단 이 기계도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인공아우는 크기도 작아지고 성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전극을 달팽이관에 삽입을 하고요. 청신경이 일부 살아있다면 우리가 실제 듣는 소리를 보청기를 통해서 증폭을 해서 듣게 해줄 수 있고요. 이미 죽은 청신경은 이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적인 자극과 그 정기적 자극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공아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직 임상 단계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이런 옵토제네틱 임플란트라고 해서요. 정기적 신호가 아닌 이러한 빛의 신호를 줄 수 있는 LED 단자가 이렇게 미세하게 박혀 있는 와이어를 달팽이관에 삽입해서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좀 더 자연음에 가까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각 재활 치료법에는 아직까지 큰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연음, 즉 생리적인 청각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되살릴 수 없다는 거고요. 시끄러운 곳에서 말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음악을 제대로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임플란트를 이식을 해야 되는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어떤 경우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재활 치료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난청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먼저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난청의 원인은 약 50%가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인에서도 저희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홀 엑솜 분석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 약 50%에서 50%의 환자에서 유전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선천성 난청뿐만 아니라 진행형 난청, 즉 성인에서 발병하는 진행형 난청의 경우도 50%의 유전적인 결함이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난청의 유전적 결함을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죽은 청각세포를 되살릴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스템셀을 귀에 이식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이 돌연변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정상 유전자를 뇌에 삽입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 그리고 돌연변이 유전자 자체를 정상 염기서열로 교정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진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합성화합물 또는 스플라이싱 베리언트를 교정할 수 있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또는 항체치료제 등과 같은 신약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유전자 편집기, 진 에디팅에 대한 저희 연구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몇 년 사이에 아주 빠른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 DNA 염기서를 잘라주는 엔도 뉴클리에이즈 액티버티를 갖고 있는 Cas9 뉴클리에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염기서열을 디아미네이즈라는 디아미네이즈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염기를 치환해주는 베이스 에디터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어떤 경우에 염기서열도 교정할 수 있는 프라임 에디터가 개발되었고 이는 역전사 요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난청에 처음 적용된 것은 2017년에 네이처에 나온 이 논문인데요. 이 TMC1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실제 사람에서 난청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인데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청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진 에디팅을 통해서 돌연변이를 교정을 해줬더니 이 청력이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 Y축이 낮을수록 청력이 개선되는 건데요. 이만큼의 부분적인 청력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저희 한국인에서 진행한 이 유전성 난청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특히 성인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이 KCNQ4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유전자가 발현한 단백질은 이 귀를 자세히 보시면 이 달팽이관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리를 듣는 이 기관이 바로 오간 오브 코르티라는 기관인데 이 코르티 기관의 핵심적인 세포가 이 유무세포입니다. 이 털이나 있다고 해서 유무세포인데 이 유무세포의
바닥면에 KCN 큐퍼가 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과 똑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를 제작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염기를 치환해서 돌연변이를 이식한 형질 전환한 마우스를 개발하였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마우스의 이 유무세포를 보시면 이 돌연변이가 있는 마우스에서는 정상 마우스와 달리 이 유무세포가 이 녹색이 바로 이제 유무세포의 마커인데요. 유무세포들이 많이 죽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봤을 때도 이 스트레실리아, 즉 유무들이 많이 이가 빠져 있는 것을 이 돌연변이 마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가이드 RNA를 만들고, 동시에 이제 뉴클리에이지를 갖고 있는 캐스9 단백질을 동시에 이 달팽이관에 주입을 했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마우스의 귀 뒤쪽을 절개해서 이 방구리관 혹은 이 라운드 윈도우 원형창 또는 이 달팽이관에 직접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편집체를 주입을 했을 경우에 이 청력이 빨간색만큼 떨어져 있는 쥐가 이 파란색만큼 청력이 개선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달팽이관에 KCN 큐퍼가 발현하는 유무세포가 기능을 다시 회복됐는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형광을 통한 라이브 이미징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 봤는데요. 보시면 유무세포들이 이렇게 빨간색을 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유무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결과 이게 이제 정상쥐라고 한다면 돌연변이가 있는 쥐는 이 유무세포의 활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 파란색만큼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전자 편집에 관한 연구는 제가 피전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마치고 임상과에 돌아온 이후에 진행한 연구입니다. 제가 만약 그 피전 사이언티스트를 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연구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임상 의사로서 저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의사과학자의 양성 프로그램은 사실 가장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세 분의 양력을 보시면 왼쪽부터 G 프로테인을 개발하신 알프레드 길만, 그리고 나트리 국사이드를 발견하신 페리드 뮤라드, 그리고 물의 이동 통로인 아쿠아포린을 발견하신 피터 아게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 잘 들어보지 못했을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 피지언 사이언티스트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수많은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이 피지언 사이언티스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게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사람의 염기서열을 완전히 분석하게 되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환자 맞춤형 치료 또는 정밀 의료라는 화두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자.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휴먼 지놈 데이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오믹스 데이터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단백체라든지 지질체 그리고 대사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쏟아지게 되고 이 다양한 데이터들은 연구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의사들이 만약 이러한 연구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실제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과학자가 왜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생리,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새롭게 개발된 진단 치료법들도 이해하고 실제로 본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역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AI의 개발, 발전에 따라서 소위 고식적인 의사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의사가 했던 행위들을 AI가 대체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니크한 역할들이 바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5년간의 피전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이전에는 즉 이제 이비인후과 전공의를 갓 마친 이유죠. 이 불안관을 잘 모르실 텐데 저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큰 불안관을 통해서 TV를 봤습니다. 이 불안관 작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세상을 봤다면 이 피전 사이언티스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아주 크고 넓은 세계관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의학적인 인사이트와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가 갖지 않게 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졸업한 선생님들이라면 환자만 보는 의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그랜트를 딴다면 반드시 좋은 연구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또 잘하다 보면 특허도 내게 되고 회사에 기술 이전도 하게 되고 직접 창업을 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의사가 환자만 봄으로써 돈을 버는 시대는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병원이 발전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와 이제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항상 본인이 즐겁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연구도 잘하다 보면 즐겁습니다. 자기의 성취감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다른 리워드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환자만 보지 않고 연구를 잘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